네, 국제적인 문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 출범됐습니다. 또 일본 54년간의 철옹성 같던 자민당 장기 지배체제 막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한일 관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 어디에서 찾아야 네,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눈을 부릅떠야 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거대한 판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노무현, 김대중 시대 때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구조가, 국제정치의 역학관계가 우리 혼자 힘으로 이 판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몸을 일으키기만 하면 이게 판 자체를 바꿀 수가 있는 구조가 됐거든요. 즉, 이 오바마 정부의 철학은 부시 정부의 철학과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을 상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그리고 북한을 국제 무대로, 국제사회로 인도해내겠다. 핵만 내놓는다면 국교도 수립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와서 돈도 빌리고 뭐 장사도 할 수 있게 허락하겠다. 이런 기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또 일본도 북한 때리기로 재미를 봤던 그런 정권들이 아니라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일본이 역할을 하자. 그리고 북한과도 대화를 하자. 이런 입장으로 바뀐 정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북한 자체인데, 북한도 이제는 거의 마지막 출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쓸 수 있는 나쁜 카드는 다 썼어요. 뭐 로켓도 쏘고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하고 뭐. 더더구나 김정일 위원장 제가 4년 전에 만나서 긴 시간 대화도 하고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많이 수척해졌고 나이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 물러서고 그 벼랑 끝 전술을 하기에도 한계에 왔단 말이죠. 북도 변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변화를 기대합니다. 일본도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인데, 우리가 의지만 가진다면 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죠. 근데 최소한 이명박 정부가 변화를 저는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뒤떨어지고 변화를 방관하게 되면 우리의 발언권은 없어지게 되거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기 몫은 해야 한다. 주도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생각하죠. 연장 선상에서 일본 민주당이 굴고 있는 내분 유력한 정치적 실세인데요. 그중에 오카다 간사장과 친분이 두텁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활동 계획 있다면? 네, 수상이 대신 하토야마 당수나 오카다 간사장이나 오랫동안 교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오카다 의원은 지난번 대선 때 광화문 유세장에 나와서 저를 격려해주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민주당이 계속 잘해서 다음 차기에 오카다 의원이 일본 수상 자리를 이어받기를 바랍니다. 일본 민주당은 그 최초로 50여 년 만에 우리가 아시아의 일원이다. 아시아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 그리고 또 이 직전에 그 아소 다로 정권이나 아베 정권이나는 굉장히 반북 정책을, 북한 때리기를 통해서 그 지지율을 관리하고 이런 그 속성을 보였다면, 일본의 민주당 정권은 한일 관계도 말하자면 좀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안정시키고, 북한 문제도 좀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한일 관계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또 그 서로 가깝고도 먼 일본이었는데, 이웃이었는데 정말 그 멀었던 요소, 서로 불신했던 요소들을 좀 줄이고 좁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주당, 미국, 이번에 내셔널 프레스 클럽도 가시게 됐습니다만, 통일부 장관으로서 대북 관계가 굉장히 냉각돼 있고 아주 리스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민주당이 새로 들어섰고, 또 오바마 정부 역시도 대북 관해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였던 또 차기 유력한 한국의 정치 지도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게 좀 있을까요? 크게 봐서는
결국 그 한반도의 평화 구조 만들기입니다. 평화 체제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평화 체제를 만드는 작업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화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완전한 긴장 완화를 시키고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당면한 북한의 비핵화, 북한 핵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저는 이제 시간,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은 왔다고 보고 지금 타이밍이 왔다고 보고 두 번째 이제 협상을 통해서 협상력을 발휘해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졌다고 보고 핵심적인 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그 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돌파구는 항상 이 톱 레벨 정상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결단,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 예를 들면 카터 김정일 회담,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 또 제가 2005년 6월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하고 설득하고 육자회담에 다시 나와서 9.19에 합의했거든요. 근데 2005년 9.19라는 게 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건입니다. 제가 당시 NSC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협상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또 뭐 기여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 북은 핵을 폐기한다고 명백히 선언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을 인정하고 국교를 수립하기로 약속하고 있고 경제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또 중요한 거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만들기로 문서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천만 하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할 거냐? 문제는 서로 믿지 않거든요. 불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불신이 있는 상대에서 크게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역시 정상급의 대화, 김정일 위원장과 저는 직접 회담하고 담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